자,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마다 만나는 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입니다. 선물 상품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무역 분쟁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의 이 코로나19 사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이 과연 그러면 1단계 무역 협정에서 합의한 내용의 합의 내용을 좀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상황 안 좋은데에 대해서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그 중국발 악재가 전 세계 교역 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오늘 좀 짚어주실 거라면서요? 예, 제가 주말 사이에 일단은 전체적인 외신을 체크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외신들이 하나같이 이제 우려하는 게 과연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기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좀 내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유의미한 것들을 몇 가지를 추려내 가지고 우선 그걸 먼저 보여드리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중국이 과연 그러면은 2000년도 초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느냐, 네, 여기를 보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면은 우선 이제 클락슨 리서치라는 데서 나온 자료예요. 네. 여기 보면은 2003년도가 이제 흰색 네모인데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보라색 네모가 이제 2019년 작년까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외형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일단 수출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수출이 위에 있는 거죠? 예, 위에가 수출이고 아래가 이제 수입인데 네. 지금 이제 그 성장을 했던 것이 중국은 가공무역 형태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또 수출 그걸 가공을 해서 또 수출을 많이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니까 특히 이제 수입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 비해서 드라이 벌크를 35% 전 세계 물량 중에서 35% 정도 수입을 했어요. 드라이 벌크라고 하는 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거는 원자재죠. 그러니까 네네. 철광석이라든가 뭐 이제 석탄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 바지선 쉽게 해서 뚜껑 없는 바지선에서 대규모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네네. 그 원자재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했다는 얘기죠. 그 물량 자체가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고 이상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또 가스하고 그 다음에 원유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가스하고 원유가 굉장히 또 많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자재 수입의 양이 그만큼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재료들이 내수에도 투입이 되고 네. 또 그만큼 또 공급을 해서 수출을 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제조업이 그냥 지난 15년 동안 굉장히 괄목할 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이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이건 이제 IMF하고 레프레티브 자료를 참고를 해서 봤을 때 네. 글로벌 수입 물량을 봤을 때 중국이 이제 역시 1999년에서 2019년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거의 한 3배 이상 역시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2위의 그 수입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그 미국이 경제를 지탱했던 구조가 다른 글로벌 그 국가들이 수출하는 물건들을 자기들이 수입을 해줘 가지고 재정 적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유지를 해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걸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2019년에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한 번은 결국 패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 거죠. 다시 한번 그쪽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은 이제 원래 처음에는 전 세계에서 한 수입을 18% 정도 물량을 차지했다는 얘기죠.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도 안 됐었는데 그랬죠. 이게 20년 사이에 거의 다 따라잡은 거예요. 네. 그렇게 했으면 뭐냐면 중국도 역시 자신들이 자체적인 뭐라 그럴까 GDP를 가지고서 전 세계에다 그만큼 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수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주로 어디였냐면은 아까 보셨듯이 원유라든가 이제 원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수입을 해왔던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제 뭐라 등치를 키워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외형 성장을 그만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미국이랑도 한번 붙어볼 만큼 됐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런 글로벌 수입 물량을 보니까. 네, 네네.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2018년부터 해서 2년 동안 해가지고 참 불행한 일이 악재들이 계속 겹쳤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오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이제 뭐 코로나19
코로나19 맞나? 네, 예, 뭐 19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19로 이제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결국은 지금 뭐 아무리 춘절이 껴있고 뭐하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글로벌 수입량 자체를 이제 감당하기는 좀 무리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온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양 자체는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일단 뭐 다른 건 다 제껴놓고라도 우선은 이제 석유 수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원유가 얼마나 수입이 되고 그걸 얼마나 이제 소비하냐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는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WTI 월간 수입 추이를 일단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사실 1차 무역 합의에서 되게 이 부분을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중국은.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2020년까지 중국이 미국 이제 WTI를 이만큼 수입하겠다고 했는 거고 그다음 네네. 보라색 선이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1년까지 이만큼을 수입하겠다 해서 이렇게 합의를 본 건데 네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그거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래 있는 그 막대 그래프가 기존에 수입을 했던 양인데 예, 이게 이제 월간 수입량이에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2016년 그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수입을 했는지를 그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네. WTI를 이렇게 줄였다는 이만큼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이란에서 더 많이 갖다 썼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네네. 그랬던 것들인데 지금 이것들을 다시 이제 맞추고 이란산 석유를 빼고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그만큼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네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분명히 미국이랑 중국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정산 비슷하게 해가지고서는 점검을 할 건데 네네. 그럼 그때가 돼가지고 한 번은 다시 분쟁의 불씨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전에 이제 중국이 수입을 했던 양에 비해서 네. 글로벌 시장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수입한 양을 보니까 거의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양과 비슷하더라. 그렇죠.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난 측면은 이 철광석이나 원유와 같은 원자재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네. 과연 이 그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경기가 좀 위축된 중국이 과연 그런 그 원자재들을 수입할 수 있겠느냐. 네. 다만 1단계 무역 협상에서는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수입량을 약속은 이미 해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못 지킬 가능성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문제가 불거질 것 같다. 현재 제가 보는 게 가장 큰 문제가 그건데 네네. 일단 다른 공산품을 어떻게든 수입해가지고 메꾸는 거는 메꾸면, 네. 그거는 되는데 그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사실은 이 원유 수입량에 대해 가지고 약속을 좀 많이 했어요 중국이. 네네.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백악관 자료를 보시면은 그걸 특히 아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그만큼 커버를 못하면은 사실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한 번 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난 2년 동안의 미중무역 분쟁 기간 중에 그 중국의 수입선의 다변화 이걸 이제 그것도 보시게 되는 건데 네네. 중국이 이 미중무역 분쟁을 하면서 이제 위에 있는 걸 보시면 호주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사우디 쪽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입 그 물량을 증가했는데 비해서 네네. 제일 피해를 본 게 밑에 보면 미국하고 한국이 제일 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많이 줄었네요. 예, 우리나라가 사실 사드 때문에 그런가? 사드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참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는 사실은 거의 중립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느 네. 한쪽에 편을 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충격을 받고 그렇죠. 미국에서 하면 미국 충격받고 이러다 보니 이게 그만큼 좀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상태에서는 또 그 대중 수출이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 대신에 지금 또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베트남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 쪽에서 지금 모든 수입을 거의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그 북미 무역 협약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나프타를 이제 폐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드는 새로운 그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USMCA. 예, USMCA 쪽으로 자꾸 이제 몰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면서 동시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는 베트남을 키워주는 정책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조는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당분간은 어떻게 되겠냐? 최소한 단기로 한
1년에서 뭐 네.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정도까지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좀 PMI 지수는 봤을 때 하락한다는 거죠. 네네. 이 글로벌 제조 PMI 지수를 일단은 그래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아무리 좋게 봐도 약간 횡보하는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의 핵심인데 뭐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위에 일단은 해서 요 한글로 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얕은 하늘색이 지금 이제 미국의 제조 PMI 지수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으로 약간 저 살색 비슷하게 나온 거 있죠. 네. 저 분홍색으로 된 게 여기 이제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50 이상에서 55 정도로 해서 잘 가다가 네. 그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서 2019년도 한 상반기 한 4월 정도가 되면서부터 이제 자꾸 50 근처에서 지금 노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제조업 지수가 그 분쟁이 일어나고부터는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 그 다음에 이제 까만색이 글로벌인데 글로벌 경기 지수는 여전히 좋지가 못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로존이 지금 특히 이제 심각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5까지 내려갔다가 네. 이제 겨우 일어나려 그러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를 줬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 거지 안 그랬으면 더 내려갈 그렇죠. 수 있는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상태에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분쟁을 줄이고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뭐랄까 다시 일어나야 네네. 경기가 좀 회복되는데 글로벌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게 터져버리면은 이게 역시 상반기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사실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이체방크하고 만드는 자료를 이제 보게 되면은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번 2020년도에 글로벌 GDP가 마이너스 1.28% 정도가 될 거로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로 봤을 때는 이 지금 그 모든 악재들이 겹치고 겹쳤던 이 결과들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이 중국이 특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특히 다른 데 비해 가지고서 그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이제 일본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타 아시아 국가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 이쪽에서도 역시 이제 어느 정도 그 중국에 기댔던 화교권에 기댔던 네. 그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저 금액 자체가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어느 정도까지 과연 선방해 줄 것인지가 올 상반기 경기에 이제 쉽게 손실 어느 정도까지 줄여주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을 그만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였냐를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가지고 온 그 전자부품하고 이게 이제 전자부품하고 전자제품 그 외주 생산했던 것들에 대한 비중인데 네. 일본하고 홍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5, 47%, 8%가 거의 중국에 중국에서 의존하고 만들었고 있다는 거네요. 미국도 이게 한 45% 정도 됐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그 공장들이 중국에 있었죠, 실제로.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만큼 타격을 받으면은 앞으로 있을 그 IT 쪽 부품이라든가 전자장비 네. 혹은 뭐 이제 모바일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최첨단 기술들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또 발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발전을 해야지 사실은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형 성장이 좀 더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로 봤을 때 일단 전체적인 공급망 자체가 좀 훼손이 된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공급선 다변화를 하게 되면은 네네. 요거에 대한 것들도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장기적으로 좀 슬로우 다운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상품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되니까 전략을 네. 어떻게 세우라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부터 어쩔 수 없이 경기 둔화는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안전자산 쪽으로 가되 우선 비금속류를 위주로 해서 먼저 가는 게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선 금하고 은 그다음에 이제 백금 쪽을 우선 보실 것을 저는 일단 권해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WTI라든가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올해 내내 저유가를 기조를 이어서 갈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WTI는 50에서 55불 박스, 브렌트유도 역시 55에서 60달러 박스 네. 이 정도 선을 결국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벤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크게 흔들 수 트렌드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번 상반기에는 적어도 이제 귀금속류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낫고, 네. 만약 굳이 원자재, 원유화 같은 것 하고 싶으시면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낫고, 네. 라고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자, SC 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문영 530 글로벌 1부 마치겠습니다.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